그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광고의 말씀. 다음 주 수업이 오는 거 알고 있지? 그때 얘기했던 거. 그래서 7월 30날은 없을 거야. 진짜 가기 싫다. 진짜 너무 가기 싫다. 기쁜 몸으로 가야겠지? 자, 그러면 책이 있으면 책을 보시고, 책이 없으면 그래.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 교재를 보시면 12페이지에 지압평형설이 나와. 근데 이 지압평형설이 학교에서 안 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서 준 자료에 만약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교재 1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지구의 중력장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요거 정리할 건데,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다른 학원에서 너네 학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진도가 뭔가 개판인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면 G2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G2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을 하겠다는 거지. 네.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만 하겠다. 그러면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1학기나 이때 겹치는 내용은 빼고, 빼고 통합과학에만 있는 지구과학 파트만 2학기 때 하겠다. 요거지 우선은. 그럼 고급 지구과학을 하시겠대? 그렇죠. 통과에 지구가 따로 있고 고급 지구가 따로 있어. 그러면 G2는 어떻게 하시겠대? G2 지금 다 마무리 안 짓고 넘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지질 이런 거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세 가지 과정이죠. 세 개 과정이야. 통과, G2, 고급지와 세 개야. 이런 경우 처음 봤어 나 지금. 세 가지 커리큘럼을 지금 하나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통과에 겹치는 부분 빼고 나머지를 우선 하고, 그거는 하고, 그러면 고급 지구과학은 처음부터 하시겠대? 언급이 없었어요. 고급 지구 너무 그러면 G2에서는 뒤에 천문 파트를 하겠다. 별부터 보라고 했다며. 네. 그게 G2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앞에 G2의 고체 지구를 안 했는데, 그럼 요거를 이번 학기 하겠다. 너는 잘 모르지? 그 학기 초에 말씀하셨던 걸로는 그 G2에서 앞에 부분을 건너뛰는 이유가 2학기 가서 통합과학에서 할 거니까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처음 들었네. 그러면 G2는 앞에 고체 지구랑 그 다음에 천문을 하겠다는 것이고, 통과는 1학기 때 겹치지 않은 거, 이거 겹치지 않는 것만 따로 뽑아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고급 지구학도 따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단위가 4단위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나 진짜 난 처음 봐서 그래. 궁금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해한 게 맞는 것인지. 너네도 별 그게 없지? 정보가 없지? 네. 그래. 우선 하다가 계약이 8월 7일인가 그렇다며. 네. 그러면 그날이든 그 주에 가서 꼭 물어봐야 돼. 꼭 선생님 이번 학기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단원이 나가는 건가요?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알려주시겠지? 안 알려주실까요? 정말 영상 녹화 중인데 정말 욕할 수도 없고 정말 개새끼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진짜 그걸 뭐 어떡하자는 거 도대체. 교육이 찔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센스 타입이 죽어도 안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교육이 진짜 찌르고 싶다 진짜. 이런 교육까지 어딨어. 영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아무튼 뭐 됐어. 나중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그리고 살짝 바깥 하나로 들으면서 알려달라고 해. 내가 미쳐버리겠네. 근데 학교 전화 한번 해볼까 진짜? 자 됐어 우선은. 자 거기 13페이지야. 너 지금 이런 그게 없지? 예? 있어? 예, 다행이네. 있어요.
자, 우선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중력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기장 이 두 가지인데 중력장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저희 물리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골 때려. 그러니까 중력장과 자기장 중에 자기장이 더 내용도 많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만유력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구심력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구심력이 더 맞는 표현이야. 근데 이제 방향성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봐야 돼. 또는 원심력 볼 거면 사실은 접선 속도로 보는 게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먼저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 거야.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적도는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는 그 적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도상 0도가 되고 있는 지리적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좀 박혀 있는 상태야. 자, 그랬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북극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가 지금 남극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것인데 먼저 그 전에 만유력과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시기야 뭐 뻔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라지 M은 어차피 지구 어디서 측정하든 간에 지구 질량은 뭐 똑같은 거니까 라지 M은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스몰 M은 그 다음에 스몰 M은 관측자의 어떤 그런 질량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관측자라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상관없겠지. 그럼 결국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유력이 작용하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작용하는 방향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얘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만유인력과 여기에서의 만유인력 그 다음에 여기 중위도에서의 만유인력 세 군데만 따져볼 것인데 만유인력이 이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리가 중요해. 거리가. 근데 실제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 적도가 대략 한 22km가 좀 더 긴 상황이야. 타원체야. 그래서 적도에서의 만유인력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라고 가정한다 치면 극지방에서의 만유인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중위도에서는 얘보다 좀 크고 얘보다는 작은 상태로 이렇게 만유인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의 크기와 방향을 잘 따져봐야 될 것이 얘는 극지방과 적도지방 중 극지방에서의 만유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심력인데 원심력과 같은 경우에는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지. 그랬을 때 여기서 m은 아까 말했던 관측자의 질량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고체 지구에서의 각속도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어. 그럼 결국은 요 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구 중심과의 거리 이게 아니라는 거. 예전에 이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지? 나만 기억나는 거야? 괜찮아.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기억나? 기억나? 당연하죠.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안 나요. 막 물어볼 건 아니고. 기억나, 승우 씨는? 안 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난 니네가 다 기억날 거 생각하고 좀 빨리 했었는데, 그럼 천천히 좀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R은 축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축에서 거리, 그러니까 회전축, 자전축의 거리는 요만큼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의 거리는 이게 아니야. 이건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고 축에 떨어진 거리라게 되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게 떨어진 거리구나. 이렇게. 기억나요. 기억나실 거야. 그러면 회전축에 있는 여기는 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원심력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크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작용 방향은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방향이야.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원심력의 작용 방향을 한번 그려보자면 내가 언젠가는 칠판 주기를 싹 다 훔쳐올 것이야. 되게 질 좋은
거를 내가 많이 봤거든. 근데 다 훔쳐가야지 그거. 자, 그래서 여기서의 원심 효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축에 떨어진 거리가 얘가 제일 길어.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크기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는 축의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요 길이보다 얘가 더 짧아.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작용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축에 대해서 회전축이 자전축이야. 직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깥쪽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심의 크기가 그러면 극지방과 적도지방 중 어디에서 크게 나타나는가를 따져보니까 적도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합친 그것을 우리가 중력이다 라고 이제 본다고 치면 중력은 여기서는 노란색 선 길이 빼기 파란색 선 길이니까 극단적으로 그리자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중위도와 같은 경우는 두 힘의 합력 크기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중력과 같은 경우에 크기를 똑같이 본다고 하면 얘는 지금 극지방과 그 다음에 적도지방 중 어디가 중력이 더 크냐? 그러면 요 빨간색 선 길이가 얘가 짧고 길어지고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극지방에서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분필을 떨어뜨렸어. 그럼 이것은 만유인력 방향으로 떨어져?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야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 중위도에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물건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지구 중심이 만유인력 방향이 아니라 두 힘의 합력 방향인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물리에서는 만유인력 방향이나 중력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저 각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저거를 굳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래. 그러면 거기 교재를 보시면 이런 중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간편한 것이 반진자 운동이야. 그래서 이거 갖다가 중력을 측정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되게 무식한 방법만 선택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주 긴 진자를 이렇게 쭉 내려. 그러면 이 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방향은 분명히 중력 방향일 거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이런 긴 진자를 갖고 어디 크게 뭔가 좀 매장되어 있는 뭐 이런 데를 한번 가가지고 똑같이 한번 보잖아. 그러면 이것이 살짝 이렇게 다른 쪽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좀 중력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다 필요 없고 어떤 걸 봐야 되는 거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중력 이상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력이 이상하다라는 뜻이야. 달라. 뭔가 평균하고 달라. 그러면 이 중력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먼저 관측한 중력이 있을 거야. 이 관측된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빼는 거야. 요게 우선의 식이야. 요거를 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뭐냐면 표준 중력은 그럼 뭐예요? 라는 것인데 이 표준 중력은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위도마다 중력이 다 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중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동일 위도라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중력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같은 위도라면. 그래서 동일 위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균적인 중력. 요것을 표준 중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위도에서의 평균 중력이라 친다고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위도마다 다 달라. 중력이. 그래서 표준 중력값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표준 중력값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얘가 저기서 말하는 저 중력이구나. 이렇게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위도에서의 표준 중력과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의 표준 중력. 그러면
고위도에서의 표준 중력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이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니네가 지금 게 고급 직업도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위도가 똑같대. 그러면 지구 전체에 대한 중력값에 대한 평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요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표준 중력이 위도에 대한 어떤 그런 평균값이라면 지구 전체에 대한 전체의 평균값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아주 단순하게 그런 게 뭐냐면 위도마다 다르니까 위도 하나를 딱 잡아 중간값으로. 그러면 위도상 45도가 되는 북이든 남이든 여기서 느끼는 중력을 우선은 평균 중간 중력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얼마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발고도 0이 되는 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지구 전체에서의 평균값이라 본다 치면 표준 중력은 위도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높이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을 내가 공부할 때는 부계 보정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요즘 말 길게 안 쓰잖아. 그래서 그것을 부계 보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계는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부계 보정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력값이 좀 크면 빼버리고 작으면 좀 더해주고, 그래서 이제 부계 보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 부계 보정의 기준값은 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는 표준 중력이 어떠냐 그것만 우선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중력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관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뺐대. 그러면 관측 중력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몇 가지의 예로 볼 수가 있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매장된 물질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매장 밀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만약에 지면이 이렇게 있어. 자, 지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아주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대. 그러면 여기 지면에서 느끼는 A 지점과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는 B 지점, 어디서의 그러면 관측 중력 값이 크게 나타날까? A. A. A? 예. A? 예. 승우 씨는? A? 동현 씨는? 저도 A요. A. 이라야. 석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탄소. 탄소. 보통 유기물에 기원된 것들이지. 그러면 짱돌과 유기물 누가 더 밀도가 커? 짱돌. 짱돌이지. 그러면 A, B 누가 더 B. 중력이 클까? B가 된 것이지. 맞았다. 자연스럽게 쌍놈새끼야. 그래서 B 쪽에서가 중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요거야. 그러면 표준 중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관측 중력을 봤더니만 A가 작고 B가 커. 그러면 B에서의 표준 중력을 우리가 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표준 중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A와 같은 경우는 표준 중력값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 얘기지. 그러면 관측 중력이 작으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니까 중력 이상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매장이 뭘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저밀도에 뭔가가 있구나. 근데 짱돌 안에 저밀도가 있는 경우는 이런 유기물에 의한 것밖에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매장량을 계산할 때 또는 있다 없다 유무를 판단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생각하시면 돼. 굳이 막 삽질을 안 해도 돼.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 철광석이 있었어. 그러면 A에서의 중력은 커야 작아야 돼. 커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장되어 있는 그 지층 또는 뭐 그런 암석의 어떤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이 얘기야. 근데 요거는 우선 참고로만 알고 있으시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게 대륙지각이든 해양지각이든 간에 지각에서 측정하고 있는 중력 이상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대륙지각이 이렇게 있고 해양지각이 이렇게 있대. 자, 그러면 여기가 바다가 돼. 그러면 여기 대륙지각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중력과 여기 해양지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중력 중 누가 더 클 거냐 라고 한다면
단순히 얘가 좀 지구랑 멀리, 지구 중심과 멀리 있고 지구 중심과 그나마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더 커요. 이게 아니야. 지구 중심과의 거리에 대한 것은 그닥 큰 힘을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각 밑에 있는 멘틀 있지, 멘틀. 이 멘틀이 고밀도 물질이야. 그래서 멘틀과의 거리가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에 의해서 중력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고밀도의 물질과 멀리 있는 것은 대륙지각 쪽이야. 해양지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네. 그러면 중력, 표준 중력을 0으로 잡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잖아. 그러면 항상 대륙지각은 마이너스의 중력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해양지각은 플러스의 중력 이상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여기가 가장 멀리 있으니까 중력 이상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해양지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요거 금방 딱 티 났을 거야. 뭐냐면 요 패턴이 요 패턴과 비슷하지. 그래서 요거를 모호면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중력 이상 그래프는 모호면과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야. 그래프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중력 이상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어디냐면 자 여기가 무슨 나라게? 미국. 오, 그렇지. 미국이지. 여기가 지금 태평양 쪽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가 멕시코 반도, 플로리다 반도, 여기가 중앙태평양,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대서양이 되고 있어. 그러면 미국의 북미의 서쪽에 있는 이 산맥 이름은 뭘까요? 로키 산맥. 로키. 여기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이쪽이야. 무슨 산맥일까? 아플레치아. 에팔레치아. 자, 에팔레치아맥이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단면을 잘라서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수면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한번 보잖아. 그러면 대략 어떻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기서는 이 산맥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앙태평원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에팔레치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산맥은 그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산맥이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아 있어서 그냥 낮은 언덕이 쭉 길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 밑에 해저 지형을 살짝 보잖아. 그러면 이쪽에는 해구가 존재하고 여기는 해구가 존재하지 않아. 판 경계가 있고 판 경계가 없어.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그 면을 해저 지형을 그려본다면 대략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해구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양이야. 어때요? 그러면 대략에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이해됐을 거라 믿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력 이상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는 방법을 그냥 눈대중밖에 그리지 말고 어차피 자도 있고 할 거니까 그걸 꺼내서 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중력 이상 그래프는 이렇게 쭉 먼저 이게 나와 있을 거야.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있고 0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잡고 그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까지가 해양지각이야. 여기가 해구야. 그 다음에 여기가 로키 산맥이야. 중앙태평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에팔레체 산맥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점을 찍어봐봐. 우선은 지금 해양 쪽은 다 플러스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이 해양지에서는 대략 임의대로 여기쯤이다라고 잡아볼 거야. 이렇게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근데 해구는 되게 깊어. 그러면 여기서의 중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야겠지. 멘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돼. 그런 다음에 여기는 되게 높아. 그러면 중력이 되게 작아야겠지. 그러면 또 떨어서 한 여기쯤이다. 그 다음에 대륙지각의 중력은 대략 여기쯤이다.
그리고 F83맥은 얘보다 좀 높잖아. 그럼 중력이 얘보다 좀 더 작아져야 돼. 여기쯤이다. 얘보다는 더 좀 이렇게 커야겠지. 그 다음에 회전 지형이니까 여기까지 돼가지고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양수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여기쯤이다.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안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대략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 쉽네요. 쉬워. 이게 어려운 바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있는 거에서 대륙을 플러스로 잡고 해양을 마이너스로 잡고 선을 내려가지고 특징적인 것들을 딱딱딱 찍은 다음에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좀 황당하게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채점할 때 보통 어떤 기준을 갖고 채점하는 거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했는가, 그 다음에 이 기복이 지금 잘 잡혀 있는가, 이게 우선 가장 기본일 것이고, 두 번째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이제 음수라고 친다고 하면 누가 더 음수가 더 작게 나타나는가 크게 나타나는가, 이 대소관계를 잘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그리다 보면 진짜 황당히 실수하는 것이 요거하고 요거의 요거 크기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런 포인트만 잘 잡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아이씨, 목이 쌍둥이 목이지.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근데 여기서 몇 건 쓸까? 수업 끝나셨다고 그냥 꺼버리셨네? 우리 수업하는 중인데? 기다려봐. 이렇게는 더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안녕하세요. 잠깐 저 만년인력 원심력에서 저 중력하고 만년인력 이루어가기 좀 작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만년인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큰 거예요? 만율력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만년인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커가지고 아, 가기 작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요런 형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력을 이게 긴 진자로 만약에 측정을 하잖아. 그러면 요 방향으로 이제 만약에 중력이 나타났다라고 가정해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고밀도의 물질이 많이 매장돼 있잖아. 그러면 이 추가 살짝 저기를 살짝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둘의 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매장된 거에 따라서 이것이 살짝 틀어지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으로는 제일 높잖아요. 이게 지금 표면에서는. 그럼 여기서가 당연히 중력이 제일 작아야 돼. 근데 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밑에 쪽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륙 지각이 뿌리 깊게 있지는 않구나라고 발견하게 돼. 그게 건너뛰었던 지각 평형설 중에서 프레테의 지각 평형설이야.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거는 그다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거기다 보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 정도 그거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14페이지. 여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지구의 자기장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지구의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는 몰라. 이게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됐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은 지금보다는 과거에 한 19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의 자기장이 왜 생기는가, 우선 자기장이 있는 걸 알잖아. 나침반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봤더니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 안에 막대자석이 있다 생각했던 거야.
그럼 막대자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NS로 해가지고 나침판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건 불가능하지. 막대자석이 이렇게 거대한 것도 없을 뿐더러 물리에서 배워봤을 걸. 이 자성을 띠는 물체와 같은 경우는 온도를 막 올리다 보면 특히 천연 자석과 같은 것들은 온도를 막 올리다 보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생겨. 그 온도를 우리가 큐리 온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원래는 큐리 온도가 맞아. 근데 이 큐리 온도가 자연에서의 자철서의 큐리 온도는 대략 한 500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지구 중심의 온도가 얼마냐? 태양 표면과 거의 비슷해. 6000켈빈 정도. 그러면 막대자석이 있다 한들 자성을 띠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거기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다이나모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게 아마 니네가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그 자료 집에 나와 있을 거야. 이 다이나모 이론은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해. 그러면 다른 건 괜찮은데 외핵은 액체다 보니까 이게 빨리 돌아. 그러니까 다른 고체하고는 더 다른 속도로 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질의 흐름에 반대로 전류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전류의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자기장이 유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학계에서는 이게 거의 정설이야. 근데 이게 좀 뭔가 찜찜해. 그 찜찜한 이론을 바로 설명할 건데 찜찜해. 근데 이걸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니네가 만약 이걸 밝히잖아? 그럼 노벨 물리학상이야. 따놓은 거야 그냥. 아 진짜요? 쉽네 물리학사. 실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을 볼 겁니다. 자 지구의 자기장이라게 되면 자 먼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야. 아까 이런 것처럼 여기를 우리가 북극, 여기를 남극이라 말하는데 이 북극과 남극은 지도상에 나오는 북극, 남극이야. 그래서 여기를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리산 북극 또는 지리산 남극이라게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 그래서 이것을 진짜 북극 이렇게 하든지 여기를 진짜 남극 이렇게 표현하게 돼. 문제에서 진북이다, 진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전축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적도는 뭐냐면 지리적도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리적도가 위도상 0도가 되는 지점이고 진북이 북이 90도가 되는 지점이고 진남이 남이 90도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다.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부서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세 지점은 항상 똑같은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변화되지 않아. 얘네들은 고정값이야. 자 근데 지구의 표면에다가 내가 나침판을 놨어. 그럼 이게 나침판을 N극 S에 쳐보자. 그럼 N극이 이렇게 해서 확실히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삐딱하게 다른 데를 보고 있어. 이렇게 N극이 여기 진북이 아닌 뭔가 다른 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때 얘가 가리키는 이 방향을 자기장에 의한 북극, 그래서 여기를 자북, 그 다음에 여기를 자기장의 남극, 그래서 자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선은 뭐냐면 자기축, 그럼 요거는 자전축. 자전축과 자기축이 일치하지 않아. 이게 지금으로는 한 11.5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숫자는 몰라도 돼. 일치하지 않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기축의 대략 직각 방향으로 선을 그어본다면 대략 이렇게 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그럼 이런 식의 뭔가 나오는데 이것을 자기장에 의한 적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전축과 지리적도는 90도야. 정확히 90도야. 그런데 자기축과 자기적도는 90도가 안 만날 때가 더 많아. 90도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얘하고 자기축은 그냥 얘가 자기적도면 어딘가 직각 방향에서 자기축이 있겠지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잘 생각해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향하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N극이 아니라 S극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 S극. 그러면 S극이 바라보고 있는 자남은 실제로는 N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래서 자기장이 현재의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한다 치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돌아가지고 S로 들어가는 요 방향이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남반구에서 나와가지고 북반구로 들어가는 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자, 꼭 알아야 될 거. 자, 첫 번째. 현재의 지자기 방향, 지구 자기장을 줄여서 지자기라고 하게 돼. 지자기 방향과 같은 경우를 본다고 치면 얘가 남반구에서 나와가지고 북반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야. 요거 힌트를 줄 게 많아, 이거. 그래서 방향을 잘 넣으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어느 시기를 보게 되면 저런 모양이 아니야.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똑같이 지리적도와 자전축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가 진북, 여기는 진남이야. 여전히 여기는 지리적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과거 어느 시기를 보게 되면 지구 자기장의 방향,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과는 다르게 이렇게 다른 쪽을 바라볼 때 생겨.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N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의 이름은 뭘까요? 요 이름. 그러니까 자북일까 자남일까? 자남? 저 자북이라 했어. 아, 자북. 이지선다야. 찍어봐. 네, 자북이요. 자북? 이유를 할수 있어요. 자북? 승우 씨는? 대절 따라가는구나. 여기는 자북이 되는 거야. 여기는 자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상 나오는 부극과 적도는 고정된 값이야. 지구 자유축이 뒤바뀌지 않는 이상은. 근데 자기장에 의한 북극과 남극은 나침판 N극이 어딜 보냐에 따라서 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북이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자북이 여기 있을 때도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자성을 따져보게 되면 N극이 이쪽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S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N극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가지고 S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자기장 방향과는 반대로 뒤집어진 듯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남에서 북방향의 방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이것을 정자극기라 하고 이렇게 뒤집어진 시기가 온다? 그럼 이것을 역자극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정자극기, 역자극기. 자, 그러면 우선 요거는 이해됐을 거라고 봐.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정에서 역으로 바뀌든 아니면 역에서 정으로 바뀌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얘네들은 주기가 몇 년인지 모르는 상태야. 이게 어쩔 때는 10만 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몇백만 년 지나도 안 올 때가 있어. 그래서 주기를 잡기가 좀 애매해. 너무 편차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얘가 왜 생기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인을 몰라.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만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아까 처음에 있었던 다이나모 이론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 외계 물질도 이렇게 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더라 이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얘가 얘로 바뀌잖아. 그러면 방금 봤었던 그 다이나모 이론대로 본다면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지구 자전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구 자전이 반대로 간다? 뭔가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그래서 이것이 지구 자전이 이게 반시계 돌다가 시계 돌다가 이게 지맘대로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외부에 힘이 없는 이상은 그 불가능해. 그래서 다이나모 이론이 뭔가 지금의 현재로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자기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찜찜한 이론이야 이게. 근데 확실하게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는 상태야 지금은.
어때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자기장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야. 표현을 이렇게 신났어, 둘이서. 왜? 질문.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음. 이제 막 정자역에서 역자역기로 바뀔 때 그럼 중간에 약간 그 자석이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되진 않아. 되진 않고 근래에 와가지고 연구된 것이 발표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정에서 여로 넘어가든 여기서 정으로 넘어가든 간에 그때 자기 축 있잖아요. 이것이 이 안에서 약간 세차 운동을 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살짝 사라져. 그러다가 다시 나타날 때 뒤바뀐 상태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질 때 또는 이렇게 갈 때 그때 자기력이 싹 약해지다가 사라지더라. 이렇게. 근데 최근에 와서 밝혀진 바가 뭐냐면 200년 동안의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봤더니 대략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된 거야. 20%라면 되게 많이 감소된 것이지. 5분의 1 정도가 감소된 것인데 그게 200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지구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의 자기장이 역전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곧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제 임박했다라고 한다 치면 이게 만약에 화학이나 물리 이런 데서 임박했다고 그러면 진짜 임박이야 그거는. 근데 지구가 여기서 임박했다는 것은 알지? 시간의 규모가 남달라. 이게 당장 내년, 10년 뒤, 100년 뒤가 아니야. 한 1000년 뒤 또는 짧으면 정말 짧으면 1000년이고 좀 한 만 년이야. 정말 짧으면 한 1000년이나 만 년. 그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 한번 바뀌잖아. 그러면 자기력이 약해지면서 거기 밑에 그림 나왔는데 태양풍이 확 밀고 들어와. 그러면 그 태양풍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는데 얘가 사라진다? 그러면 지구 표면은 난리 개난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유기체는 전부 다 인수분해 되는 거야. 다. 막 불타고 있고 막 거울 밖에 막 나가 있으면 막 고기 타는 냄새 막 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을 거야. 막 볼만하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지구 자기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복각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어요. 듣다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어 할 텐데 문제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이거는. 자,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얘기하면 수직 성분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나침반 갖다 측정한단 말이지. 근데 보통 나침반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나침반이야. 근데 얘를 측정하는 나침반은 뭐냐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나침반이야. 그래서 이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려갔는가 올라갔는가를 따지는 그 각을 복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수평면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평균 해수면이라고 봐도 되고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게 되면 지오이드면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고급지구학에 들어간다,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고체지구에서 이 지오이드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것인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지구의 요 모습을 평면으로 한번 쭉 잘라볼 겁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는 잘못하면 그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진북과 자북이 일치한다. 자북과 자남과 진남이 일치한다. 이런 것들로 이제 보고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진북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진남이야. 그러면 가운데 여기쯤이 지리산 나오는 적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장에 의한 북극과 남극을 따져봤더니 여기가
자기장에 의한 북극이고 여기가 자기장에 의한 남극,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 적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력선 방향은 여기가 지금 저기 보다시피 S극이 되고 있는 중이고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요 방향이 돼야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기력선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지더라. 자기력선은 물론 하나만지는 않을 거라고 되게 많을 거라고. 근데 그걸 다 그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만지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로 나가지 않고 여러 개로 나가겠지.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지금 그린 것이고 들어갈 때도 한 개만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개가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근데 한 개만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나침판을 한번 놓을 건데 자기력선대로 나침판을 놓잖아. 그러면 먼저 자기적도에다가 이렇게 놨어. 그러면 자기력선 방향대로 해가지고 나침판의 N극이 이쪽으로, S극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중위도에도 놓잖아. 그럼 똑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자북에서는 나침판의 N극이 똑바로 이렇게 서야겠지. 그러면 남반구에서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번엔 N극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는 나침판의 N극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90도가 되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수평면을 한번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자침하고 수평면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복각은 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수평면을 딱 그어보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각이 나와. 여기서는 수평면을 그어보게 되면 직각으로 서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평면을 그어본다 치면 이번에는 N극이 하늘을 바라보는 쪽이고 얘도 수평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N극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이야. 자, 그러면 이때 복각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요거. 요만큼 나오는 요 각을 말하는 거야. 자, 이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 하게 되는데 보니까 북반구 쪽, 남반구 쪽의 복각을 우리가 따로따로 잡아야 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북반구 쪽으로 해서 N극이 내려갈 때 북반구가 항상 기준이야. N극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날 때를 양수로 표현을 해. 그리고 N극이 하늘을 바라보는 쪽이다. 그럼 이것을 음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쭉 가잖아. 그러면 최대 똑바로 서 있는 플러스 90도까지 이렇게 잴 수 있는 걸 복각. 반대로 남반구는 똑바로 서 있는데 이번에는 N극이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로 해서 이렇게 잴 수 있는 각. 자, 여기서 질문. 혼란해? 걔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래, 너는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해줄 용의는 있어. 당연하지. 도현 씨는? 지금 갑자기 조용해졌어. 아니 이게 했던 기억은 나는데 했던 기억이 나야 돼. 그냥 기억만 나요. 그러니까 느낌만 있다 이거지. 앞에 거 쉬운데 이건 좀 어렵네요. 자, 다시 얘기할게.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이 상하로 움직인 나침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게 나침판이다 라고 가정해보자고. 요게 지금 N극이야. 요게 S극이야. 그러면 나침판이 이렇게 움직인 나침판인데 여기가 자북이고 여기는 자남이야.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은 항상 여기를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자기력선 방향대로 이렇게 놓이는 거야. 그러면 이쪽 이 수평면과 자침이 이루는 각은 0도니까 복각은 안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얘를 만약에 데리고 북반구 쪽으로 점점 다가가.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생기지. 이게 복각이야.
수평면에서 얼마만큼 내려갔는가 요만큼. 그러면 자북에서는 얘가 똑바로 서 그러면 수평면에 대해서는 직각으로 똑바로 쓴다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때 N극이 지하로 들어간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이라면 정자극일 때는 북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삼아서 플러스다 이렇게 그냥 기호로 쓰는 거야 요게. 근데 만약에 남반구다 그러면 자침은 하늘을 바라봐. 왜? 자기로서 이게 위로 뻗쳐 있으니까. 그러면 수평면에서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복각이다 라고 하는데 요만큼 이루면 요만큼 각, 요만큼이 각. 근데 N극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남반구야. 그럼 우리 기준에서는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남에서는 똑바로 서야겠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90도. 별거 없어. 그냥 각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야. 됐을까? 자, 문제는 이게 아니야. 이걸 갖고 써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 복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때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을 보니까 얘가 지금 북쪽이 되고 있어. 북쪽. 요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남쪽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플러스의 복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확실히 일치하지 않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대체로 남반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언제? 정자극기일 때.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플러스는 북반구고 마이너스는 남반구인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왜? 아까 말했지? 이런 경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자북이래. 그러면 여기 영역은 플러스의 복각이 나타나겠지만 여기 영역은 마이너스의 복각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북반구임에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남반구임에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저위도에서의 복각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지만 그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정자극기라면 양수면 북반구고 음수면 남반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어때요? 됐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복각의 크기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 복각 크기가 플러스 30이 나왔대. 그 다음에 어느 측정한 복각 크기를 봤더니만 마이너스 45도가 나왔대. 그러면 복각의 크기는 딱 봤었을 때 얘가 숫자가 더 커. 근데 얘가 큰 게 아니라 얘가 큰 거야. 얘가. 복각의 크기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같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를 플러스 3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이 30도 지역이다. 얘를 마이너스니까 남이 45도 지역이다. 이렇게 본다고 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위도가 누가 더 큰 거야? 위도는 45도 큰 것이지. 그런 거야. 그래서 복각의 크기를 만약에 묻는다. 그럼 절대로 부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자, 여기까지 질문. 마늘을 2개 드시려고 산 거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아, 1 플러스 1이야? 2개 못 먹어? 네? 2개 못 먹어? 먹었을 때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렇지. 남자라면 한 2-3개를 먹어줘야지. 자, 그럼 복각에서 질문 없으면 두 번째 편각이라고 하는 거 나와. 편각. 자, 편각은 복각이 아까 수직성분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편각은 수평성분이에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측정되고 있는 진북이 있을 거야. 진북. 이것과 그 다음에 자북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의 사이각을 편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진북과 자북의 사이각. 이거를. 그러면 진북 자북의 사이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보다는 얘가 자선할 거야.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골치 아파. 실제 문제 나왔을 때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 거야. 요거 지리적도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진북이 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요 진북과 지리적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북에서 세로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요렇게 몇 개의 세로선을 그려볼 수 있겠지. 지구에서 이 세로선을 뭐라고 그럴까요? 경도.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진북이 안 주어졌어. 그러면 경도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북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도가 의미하는 것은 진북 방향이 저기에요 라는 뜻이야 이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북의 위치를 봤더니 여기였다라고 볼 거야. 이거 지금 개념이라서 여기다 표시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보는 그림보다는 위에서 보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요구 그림의 반대편에서 보는 그림이라든지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세 지점이 있었다라고 볼 거야.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지금 나침판을 만약에 놓잖아? 나침판은 진북을 보는 게 아니라 자북을 봐야 돼.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침이 향하더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쪽 방향으로 자침이 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침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었을 때 진북자북의 사이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흰색 선이 진북 방향이고 빨간색이 자북 방향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평각이다 이 얘기야. 여기서도 요만큼이 평각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평각이 이 그림상 보면 얘도 평각이 있어. 얘는 평각이 없는 것이지.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좌우를 이거를 부호를 써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구분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은 지구가 위쪽이 북쪽, 밑에가 남쪽이면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는 방향이 진북 방향이 이쪽인데 보니까 자침은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진북에 대해서 오른쪽 꺾여 있는 이 상태의 평각을 동쪽으로 꺾여 있는 평각, 동평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처럼 진북이 이쪽 방향인데 왼쪽으로 자침이 꺾여 있어. 그래서 이것을 서쪽으로 치우친 평각, 그래서 서평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동평각, 서평각 이랬을 때 동평각이니까 쓸 때는 보통 알파벳으로 E라고 쓰거나 플러스라고 쓰고 서평각은 W를 쓰거나 마이너스를 쓰게 돼. 그럼 편의상 딱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게 더 편하겠네요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헷갈려. 왜? 복각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네는 알파벳으로 E 또는 W 이렇게 써.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쓰겠지. E라고 쓰면 누가 동평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써.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문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어 할 텐데 이게 가능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동평각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서쪽에 있나요? 서평각인데 왜 오른쪽 동쪽에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이 돼. 근데 그림 보면 이해가 되지? 요거. 약간 서방세대각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이야.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동평각, 서평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평각을 정말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지질도에 대한 거를 할 거야. 지질도를 할 건데 그때 주향에 대한 편각 보정을 해야 돼. 그래서 지질도에서 그때 나침판으로 보는 주향과 그 지점에서의 평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편각 보정을 해줘가지고 실제 주향 방향을 따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지질도 할 때 그때 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나침판을 그대로 들고 같은 경로를 따라 쭉 올라가 이렇게 쭉 올라가네.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평각이 이만큼이었지만 요 지점에서는 평각이 더 커지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각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 진북과 자북이 동시에 보이는 이런 지역이라면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평각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증가해 계속. 근데 이 지역만은 안 그래. 여기서는 쭉 가도 평각은 변화가 없다가 여기 자북을 지나는 순간 여기 오잖아. 그러면 이쪽이 자북이고 이쪽이 진북이기 때문에 둘의 사이각은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잖아. 그러면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추잡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표의 숫자로만 주어져. 그러면 어느 지점에 위도와 경도가 주어지고 거기서의 뭐 평각이 뭐 복각 다 나왔대. 그랬을 때 위도가 바뀌는데 평각이 안 바뀐다. 그 말은 같은 경도상에 자북과 진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나침판을 들고 똑같이 같은 경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나침판이 이쪽을 바라봐. 근데 이 지점에서는 나침판이 여기를 바라봐. 여기서 나침판이 이렇게 바라봐. 그러면 나침판의 회전반을 잘 봐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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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럼 이게 돌아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요렇게 돌고 있어. 요렇게. 무슨 방향?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동평각일 경우에는 위도가 올라간다. 그럼 자침이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서평각일 경우에는 반대로 나와야겠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뭐가? 자침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 우리나라는 서평각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 나와야 돼. 위도 반시계 되면. 우선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우선 어림 잡아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문제 풀면서 욕 들어가면서 하면 머리에 쏙 박힐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필수인가요? 여기 필수인가요? 기본 사양이에요. 자, 질문. 없다고? 약간 머리에 들어온 게 조금 어려워서 질문이 안 나와요. 그 문제를 풀어봐야 질문이 나겠지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 거기 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육면체 그림을 봐야 돼. 그래서 잠깐 화장실 좀.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지구자기의 3요소가 나와. 자, 요거는 우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육면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게 있는 거야. 관측자가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저 사람이 자기장의 방향을 봤더니 수평과 수직 성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본 거야. 그랬더니만 어디냐면 요 지점에서 요 반대편 요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요쪽 방향인 것으로 얘가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자, 이 그림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뭔 그림이냐면 만약에 요게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육면체야.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장 방향을 봤더니만 반대편 요 꼭지점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요 지점에서 지금 이쪽 방향이 예를 들어 만약에 진북 방향이 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흰색 선은 이거 무슨 선일까요?
그렇지. 경도가 되는 거야. 진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요는 경도가 되는 것이지. 요도 경도선이 되는 거야. 평행한 선이니까. 그러면 요 선은 뭘까요? 위도지. 경도와 직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요 선은 위도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방향, 대각선 방향이잖아. 그럼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뭐냐면 이제 합력이기 때문에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 얘가 지금 이쪽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사람과 선을 찍 그어봐. 대각선 방향. 그러면 얘가 요만큼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돼. 진북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갔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편각.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편각이냐면 서편각이지. 진북에 대해서 왼쪽으로 꺾였으니까 서편각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때 노란색 선 길이, 요 선 길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게 얼마만큼 편각을 만들었는가 요거를 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자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자기력. 얼마만큼 편각을 만드는 것인가, 수평 방향으로 얘를 돌리고 있는가, 요 힘을 수평자기력.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평면에서 얼마만큼 내려갔는가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평면에서 내려간 것만큼의 이만큼의 각, 요 각은 복각이 될 거라고. 이 복각은 지금 플러스의 복각이 나와야겠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잡아 끌어야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이 밑으로 향하는 이만큼의 이 힘을 수직자기력 또는 연직자기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근데 보통은 연직자기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끌려간 수평자기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있는 연직자기력 두 가지로 인해서 이 빨간색의 자기력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빨간색은 두 힘의 합력 크기 방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자기력,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어보잖아.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에 나오는 면이 찍어. 이 육면체를 요 대각선 방향 이렇게 자른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대각선 자른 면. 그래서 면에서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의 합력 크기 방향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 전 자기력인 거죠. 전자기력. 전체의 자기력. 그 전자기력이 아니라.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래서 자기 3요소다. 그러면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전자기력.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평자기력은 그러면 어디에서 크고 작나요? 라고 하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 나오는 자기력이기 때문에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을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 적도지방에서 얘가 크게 나타나게 돼. 왜냐하면 극지방에서는 이게 수평성분 없이 똑바로 자침이 서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수평자기력이 0이 나와버려. 그래서 적도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연직자기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극지방과 적도지방을 비교해 보잖아. 그럼 이게 내려가는 성분이 크냐 작냐를 말하는 것인데, 극지방이 똑바로 쓴 거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얘가 안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지. 적도에서 내려가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개는 합친 전자기력과 같은 경우는 극지방과 적도지방 중 어디가 커야 될까요? 극지방이 더 커야 돼. 자기장의 선속수가 극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저쪽에서의 전자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자기 3요소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육면체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저걸 갖고 이래저래 문제를 막 만드는 거야. 되었지요? 자, 그러면 자기장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념은 요거라 보고, 거기 14페이지 그 중간에 가로 2번에 지구자기 3요소에 대한 것은 이렇게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지구자기장의 변화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지구자기장이 계속 바뀌는데 바뀌는 것을 시간 규모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하나는 1변화가 있고 하나는 0년변화가 있는데, 1변화는 말 그대로 하루 동안의 변화.
또는 1년, 아주 짧은 1년 동안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런 식의 변화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게 되면 태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장이 교란이 되면 세기가 변화가 돼. 그래서 그것을 1변화, 시간 규모가 제일 짧아. 근데 1변화 중에서 더 짧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를 주기로 이게 자기장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도 바뀌어. 시간 단위로도. 심할 경우는 분 단위로도 바뀌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밤보다는 낮에, 그 다음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큰 영향을 받더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영년변화라고 보시는데 영년변화는 아주 긴 시간 동안의 변화인데 이게 아까 처음에 있었던 지구 자기장이 뒤바뀌는 현상이야.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원인과 주기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자기권, 그 다음에 벤 앨런대가 있는데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지 이름을 따서 벤 앨런대야. 지구 적도 상공에 튜브가 있는 것처럼 두 겹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건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자기장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자기력선 안에 물질이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그림 자세히 한번 봐봐. 지구에 보시면 지금 그 적도 상공 위에 튜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내대, 하나는 외대. 그때 이 내대하고 외대에 있는 물질이 좀 달라. 외대와 같은 경우는 전자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대는 양성자나 중성자 위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다 어디서 온 건데요? 지구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야.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다 태양풍에서 온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태양풍은 그거지. 태양 표면에 있던 흑점이 나중에 빵 터져. 이 흑점의 크기가 보통 지구만 하거나 크면 지구를 일렬로 세워서 4개, 5개가 들어갈 만큼의 커. 이 흑점이 빵 터져. 그러면 이 폭발된 현상을 플레어. 이 플레어에 의해서 그 우주를 쫙 뭔가 물체가 날아가. 그것을 태양풍. 이 태양풍이 지구로 와서 지구 자기장이 막 난리 났어. 그게 자기폭풍.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 태양 표면에서 폭발된 그 플레어라고 하는 것이 지구로 밀고 들어왔었을 때 그 태양 표면에 있던 물질들, 뭐 대전 입자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력선에 갇혀가지고 튜브처럼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그게 벤 앨런대. 4대 1대 합쳐서 벤 앨런대. 어때요?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게 문제가 사실 아니지. 앞에 했던 거 요게 문제지, 요게. 근데 요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내용은 여기까지라 보고 자 15페이지 자, 2점짜리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 한번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쉬워서. 나도 믿어. 1번부터 아니야, 조용히 해. 아니야, 괜찮아. 해서 그래서 기억은 우선 맞겠고 자 니은에 뒤에서 물질이 중심으로 모이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치. 각 운동량은 보존되고 있으니까 반질이 작아지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 그럼 니은 맞겠고 디귿 태양계는 이선소다. 맞지? 맞아요. 그럼 답은 5번이야. 자, 두 번째 세계는 지구 진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래. 자, 그러면 니은 나에서 밀도는 A가 더 클 것이다. 맞아요. 이미 벌써 지역과 멘틀, 그 다음에 핵이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핵은 그 금속으로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밀도가 더 커야 돼. 니은 지구 표면 온도는 다 가도 높다? 틀렸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마그마 바다일 때가 온도가 제일 높아.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점차 냉각되더라. 디귿 나다 사이에 산소 농도가 급히 증가했다. 맞아요. 나다라고 그러면 지하과 바다가 형성된 그 전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4번에 나와 있는 C를 보시면 약 25억 년 전이야. 이때부터 생명체가 출현을 하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 요거 이름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는 외워야 돼. 왜냐면 써야 되니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당시 대기에 있었던 것들이 바다에 녹고 그것들을 먹고 난 다음에 산소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시 바다 형성되기 전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지. 바다가 형성되고 한참 뒤에 가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봐야 돼. 답은 1번이 되고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3번 됐고 4번을 보자.
4번은 A가 이산탄소, B가 질소, C가 산소가 되고 있지. 그러면 기억 맞고요. B, 질소와 같은 경우는 탄산의 형태가 아니지. 아니에요. 이 탄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A, 이산탄소가 되는 것들이니까 됐고, 오존층은 아니에요. C가 축적되기 전에 존재했을 것이다. 아니지.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는 대략 지금부터 몇 억 년 전? 10억 년, 에이, 땡. 다운. 5억 년, 다운. 3억 년. 3억 년 더. 참 신기하다. 어디 고기만 싹 끼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4억 년. 4억 2천만 년 전인데 그냥 4억 년 받았대. 그래서 와 너도 참 찍는 건 그렇게 못한다. 아무튼 그래서 4억 2천만 년 전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형성이 돼. 그러면 그 전에 대기의 산소가 충분히 축적돼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문제. 오존층이 생성되기 전후 언제 육상 식물이 등장했을까? 후, 후. 육상 식물이라 하더라도 자외선이 너무 많이 집에 도달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올라오고 죽었고 올라오고 죽었고.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자외선을 막고 그 다음부터 육상 생물이 등장하는 거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그때 등장한다. 기본 문제.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 2점짜리하고 그 다음에 3점짜리가 있을 것인데 지각 평형설에 관련된 문제는 아무것도 풀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뭐 2점짜리에서 보면 15, 16, 17, 18번, 19번 이게 다 지각 평형설에 관련된 문제거든. 이런 것들은 풀지 말고 3점짜리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다다음 주에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거 시간도 넉넉하고. 그렇지. 이게 넉넉한 거니까 틀리면 아니죠? 틀리면 틀릴 수 있어. 당연히 틀릴 거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저는 화학 있지. 그러니까 나 11시까지 일단 듣고 있어요. 11시인가? 11시까지 그때 이제 스카를 가는 거지. 진짜 지금 생명도 3이야? 아니 생명 3이야. 근데 고급 다 3 되지 않아? 아니 고급은 3인데 생명은 2인가? 4인가? 우리 지금 1학기 지금 아니 2학기 때 일단 생명 그대로 3되면 좀 큰일 나. 그대로 이을 것 같은데. 생명이 가장 어려워. 고급 생명 아니야? 그냥 생명 뭐야? 그냥 생명 생명이야? 그냥 생명. 아 유전하잖아.